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가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서 단단히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체부 선정 우수 도서에 선정된 신 씨의 책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하고 전국 도서관에 배포됐던 책들도 모두 회수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강제 출국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강제 출국이 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씨는 언론 정복몰이의 희생자라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이죠.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이게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까? 예. 그 우선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변호사님께 좀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네. 사모님 성함을 제가 함부로 좀 부르겠습니다. 예, 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김영란법이 드디어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정무위는요. 직무 관련성이 없이 10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와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키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키로 했으며 김영란법 제정 후 계도 기간은 1년 동안 갖기로 했습니다. 부정청탁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환영 일색이었는데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의견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 일인데 웬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나면서 반기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기대했던 김영란법 원안보다 결국 후퇴한 것 아닌가라며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통과가 돼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도 통과되고 법사위도 통과되고 그리고 본회의도 통과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제일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겠죠.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2차 협상을 또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자원외교 부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네. 합의 많이 하네요 요새.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서 국조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마쳤습니다. 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네. 또 기강보고는 2월 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쟁점 상황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추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국토부 차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반면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기간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미루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조범위를 이명박 정부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여당의 물타기다. 물귀신 작전에 또 야당이 넘어갔다. 정말 무능한 야당이 아닌가. 또는 아예 이승만 정부까지 가지 그러냐 라면서 네, 이승만 정부. 네.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이명박 정부의 국한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야의 합의를 반기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사우디 재정부와 상업산업부 주최로 열리는 사우디 산업개발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기조 강연에서 과거 고도성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경험을 소개하고 사우디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20여 분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이 함께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출국하는 다음 주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당사자의회 방문이 어떤 결과를 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해외 방문에 네티즌들은 치적 홍보하려고 국민 혈세 날려먹고 설마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라면서 대부분 부정적 댓글을 달아주었네요. 네. 위메프죠. 네. 소셜커머스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수습사원 11명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수습사원 전원을 해고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끌시끌하니까 또 다시 불러서 합격을 시켰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네,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갑질 논란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네. 당연히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 기간 수습사원들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위메프 딜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습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했다고 해요. 14시간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계약을 따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메프는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사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네. 사원들이 2주간 일하고 받은 돈은 55만 원이 전부였죠. 위메프의 이런 처사가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논란이 증폭되자 위메프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위메프의 이런 입장 변화에도 넷상은 아직도 분노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예, 특히 이상봉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즉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을 착취한 그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네. 네티즌들은 뭐 이상공 씨도 비난하고 있고요. 네. 위메프를 비난하면서 더 이상 위메프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위메프 탈퇴 선언한 네티즌들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부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죠. 예,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9987번님. 신 씨가 좋아하는 북한으로 보내드리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9880번님. 최근 경찰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8760번님.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5년 동안이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게 내려진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중반답게 다른 날보다는 이동량이 다소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촌로가 외곽 쪽으로 웨딩타운에서 창천 삼거리까지 대부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고 있는 양화로가 동교동 삼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종로 역시 외곽 방면으로 종강역에서 종로 2가, 종로 6가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인로도 외곽 쪽으로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구로역 사거리에서 고척교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한남에서부터 노년역, 반대쪽으로는 뱅뱅 사거리에서 신노년역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야당에서는 오늘도 측근 3인방 모두가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의원의 문건 유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하니까 뭐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정윤회 씨 등의 고소 사건에 기초한 결과라고 쳐도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내놓은 결과다. 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십상시 정윤회 씨의 국정 인사 개입 농단의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말에 강남 중식당 회동이 있었냐 없었냐 자체를 인사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등식으로 연결한 것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 또 조홍천 전 비서관의 증언에 비춰봤을 때 아주 무기력한 결과, 수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방금 십상시 회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검찰 발표는 뭐 강남 중식당에서 만나는 뭐 십상시 회동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사 개입 같은 게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밝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문제를 파헤치시겠네요. 글쎄 저희들이 뭐 이거 구중궁궐 권력의 심장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들이 폭로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청와대
유출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한적이고요. 예.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일은 어떻든 검찰 수사 상대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결과를 갑론을 박 시시비비하기보다는 예. 이런 문건들이 어떻게 생산됐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져볼까 싶습니다. 네. 검찰 발표를 보면은 정윤회 씨는 피해자고 박지원 이지 회장은 문건을 전달받았다. 네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전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공용문 서류 은닉죄라든가 뭐 이런 게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강지호 선생님도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는 결국은 청와대 쪽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네. 민정수석들의 이제 주장과 또 이쪽에 조홍천 비서관 또는 박지만 회장의 주장이 이렇게 양립하고 있을 때, 네. 양립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쪽 인사들의 그 진술을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홍천 전 비서관은 17건의 문건 전달했다고 하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뭐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예. 박지만 이지 회장의 어떤 동향 감찰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전달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법정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의율한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하고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그 상대방은 네. 그러니까 문서를 전달받은 상대방 또는 비밀 누설을 받은 상대방은 법률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그 청와대 안에서나 또 청와대 아니거나 또는 밖에서 권력 암투가 있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 암투의 국면을 네. 지금 많은 보도처럼 정윤회 혹은 십상시 대 네. 대통령의 이제 가장 가까운 피부친 박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죠. 네. 그런데 여러 정황상 특히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서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서 정호성 비서관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그 유출 경위서. 예. 검찰은 이 내용은 뭐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유출 경위서에 뭐 제가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그 유출 경위서에는 100여 건 이상의 그 유출된 박지만 관련 문건들이 첨부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묵살됐다는 정황 예. 그리고 박지만 씨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예. 권력 암투 정도보다는 네. 박지만 씨가 실상은 권력에서 상당히 빗겨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어느 시점까지는 그 박지만 씨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2014년 초중순 초반 이후로는 대통령한테 다가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권력 암투설로 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보면 자칫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박관천 경정이 말이죠. 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순실 씨가 1위고 그 다음이 정윤회 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 이렇게 밝혔다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들으셨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종의 몇몇 언론의 가십성 기사로 나왔는데요. 예. 박관천 경정이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기사화된 것은 박관천 혹은 조홍천 이 문건을 작성 생산해낸 주체들을 에 대해서 일종의 그 신빙성, 신뢰성을 좀 깨기 위해서, 네. 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네. 물론 당의 언론
당의 신문들은 뭐 그런 의미로 보도한 건 아닐지라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다. 네. 이 박관천 경장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할 만한 어떠한 그것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순전히 박관천이 자기 생각을 검사에게 얘기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이 특검을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면 그것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헌정체제에 대한 유린 흔들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장악하고 다 보고 듣고 있다는 어떤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셔봤던 그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보좌 라인은 상호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문건들은 상호 교차적으로 점검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왕왕 공직자 인사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추천의 이름으로 또는 검증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질 소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국정농단 비서관 인사 개입이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밝혀지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일부가 맞으면 맞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운영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범계 의원님께서 특별검사를 하시면 딱 잘하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의원입니다요. 국회의원이시니까 안 되시고요. 그럼 만약 특별검사를 여당 쪽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점을 조사해야 된다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의 60%에서 70%의 많은 국민 여론이 이 비선 실세한 인사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를 근거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많은 인사 파행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그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고요. 헌법재판소장이 낙마를 했습니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고 또 낙하산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혹시 인사 파행이 비선 실세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형성이 됐고요. 그런 측면이 좀 더 밝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4차례 정도의 이 청와대 문건들, 정인의 문건을 포함한 문건의 유출과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 오히려 묵인한 정황이 좀 보인다. 이런 측면은 심각한 어떤 그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검사를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요. 과거의 정부들 같으면 특히 제가 몸담았던 참여정부 같으면은 근거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 지난 한 달여 이상이 나라를 진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러한 공식 문서가 보고 체계를 다 밟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산 완성된 문서가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서너 차례 이상 보도가 된 건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면 그건 국정농단이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문서가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유출되느냐? 10건씩이나 만들어냈다. 이거는 국정의 일종의 붕괴, 와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관계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국정 쇄신의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엊그제 사법부에서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왔고요. 어제는 통일부가 필요하면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었죠.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움직임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하셨는데, 네.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동안에 그 야당에서 두 건의 이와 관련된 결의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이제 법안 소위에서 지난 6일 날 검토를 했고요. 그 통과한 결의안을 오늘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네. 네. 그 결의안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 제목은 그 남북 간의 상호 비방 중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해라 하는 그 촉구 결의안이 되겠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제 7.4 공동성명,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또 2014년도에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에서 그게 됐기 때문에 네. 우선 북한에 대해서 그 대북 전단 살포 민간 단체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네. 일체 북한이 그러한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을 촉구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헌법상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해 온 거거든요. 네. 그 정부 입장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희 그 여당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그 전단 살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한달지, 바람도 제대로 안 부는데 날려보낸달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심 의원님께서는 네. 전단 살포가 전면적인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시군요. 네. 저는 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로 예. 그것을 예시한 것이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로 허가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하면은 예.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거나 네. 그 단체하고도 뭐 사전에 그 소통할 예. 수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거나 네. 그런 조치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남북관계 훼손의 우려를 가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 네. 주민 안전의 경우에 주민들이 우리 안전하다고 자꾸 주장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판단,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훼손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네. 그러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담화를 통해 가지고요. 네. 그 영화 인터뷰 있죠. 그 영화가 실린 CD나 USB 이거 날려 보내는 탈북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했는데 네. 뭐 내용물에 따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용물에 따라서 규제를 한다면 사전 검열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너무 좀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단체들하고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실 때 북한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든가 뭐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그런 내용도 포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대북 전단 살포 이외에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이라든가 또 흡수에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해오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태까지 해왔던 네. 그 요구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투적인 요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대화에 어느 정도의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은 그러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북한의 입장이 충분히 변화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탈북자 단체에서는요. 네. 계속 대북전단 날려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저번처럼 아니면 갑자기 날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떡하죠? 그건 이번에 저희도 그 하여튼 저희가 두 가지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남북관계 훼손과 그 주민의 안전이라는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판단을 해서 네. 이런 해당 탈북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네. 오늘 아침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네. 한반도에서 전쟁을 7일 안에 끝내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작전 계획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방백서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명시가 되었는데 네. 북한의 태도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항상 그 안보 능력을 제고를 해왔고요. 네. 핵무기도 그렇고 네. 미사일도 그렇고 뭐 그걸 바탕으로 뭐 이런 작계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북한이 우리의 안보 위협 세력이다 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에 야당에서 두 건의 결의안을 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네. 검토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동안에 여당에서는 반대라고 할까요? 뭐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오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태도의 변화를 비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거 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당 쪽에서 낸 건 없지만요. 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지난번 그 외통위 네. 협의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그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그 전단 살포 행위는 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 연결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 네. 이 한일 의원연맹 그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장입니다. 네.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번에 그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 면담을 추진 중이라는 네. 보도가 있는데요. 네. 그 왜 그러나요? 1월 14일이 그 제일민단, 예. 우리 그 동포단체죠. 네. 제일민단의 그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저희 그 한일 의원연맹에서 예. 매년 참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예. 갈 경우에 네. 일본의 정계 인사들을 쭉 만나고 오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네. 그 아베 총리와의 면담도 예. 추진 중에 있고요.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별한 뭐 안건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정치권 특히 네. 의련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었습니다. 정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5, 4, 3, 2, 1 Happy New Hybrid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게 내려진 강제 출국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404번님. 강제 출국 요청 잘한 일입니다. 종북 인사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6659번님. 신은미 씨의 말 몇 마디로 우리 체제가 위협받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